자, 한 주 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설림상, 설림하,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유로편까지 읽었었죠, 그죠? 유로편, 설림, 유로, 설림상, 설림하 이렇게 읽었었고, 이번에는 관행입니다. 관행, 관행, 관행입니다. 의미, 관행이라는 거는 이제 불관자에다가 행동할 행자인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울을 만들어 자기 얼굴을 보았고, 지혜를 가지고는 스스로를 아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서 자기를 바르게 했다. 도라는 건 길도자 할 때 그 도요. 거울이 얼굴의 흉터를 바르게 비쳤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 성현의 도가 자기의 잘못을 밝혀주었다고 해서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못난 게 그 사람 탓은 아니다. 네 못난 걸 얘기해줘서 네 기분이 나빠진 게 그 널 깨우쳐준 사람의 탓은 아니다. 만약 눈은 있어도 거울이 없으면 수염이나 눈썹을 가다듬을 수 없고, 자기의 몸은 있어도 도를 잃으면 스스로의 미혹함은 알지 못한다. 위나라의 서문표 그 업에서 그 무당 물에 빠뜨려 죽인 그 사람이죠. 자, 위나라의 서문표는 성미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언제나 부드러운 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그것을 봄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북쪽 진나라의 동안우는 마음이 지나치게 느긋해 결단성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활 시위를 차고 다니며 그것을 봄으로써 스스로 긴장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므로 남는 것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긴 것으로 짧은 것을 이어주는 것이 현명한 임금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도리가 있다. 첫째는 지혜가 있어도 공적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고, 둘째는 힘이 세도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 셋째는 아무리 강해도 꼭 남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비록 요임금과 같은 지혜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태평성세의 큰 공적은 세울 수가 없다. 서쪽 진나라의 오획과 같은 장사라 해도, 이건 사람 이름이겠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용사라도 이것도 다 사람 이름입니다. 법술이 없으면 오랫동안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력만으로는 이거 세력이라는 건 세입니다. 법술 세할 때 세입니다. 세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 일사자입니다. 일만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힘이 센 오획은 천균은 가볍게 들어올리면서도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몸이 무거웠던 것은 그 몸이 천균보다 더 무거워서가 아니라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이 밝기로 유명한 이주가 백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제 눈썹을 보지 못한 것은 백보가 가깝고 눈썹이 멀어서가 아니라 도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왕은 오획이 자기 몸 하나 들어올리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았고, 이주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눈썹을 보지 못했다고 탓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컴퓨터 같은 건 이제 들어올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몸은 스스로 이제 들어올릴 수가 없죠. 그게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컴퓨터보다 여러분 몸이 무거워서, 뭐 무겁긴 하겠지만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냥 들어올릴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썹은 못 보잖아요. 아무리 멀리 가도. 그죠? 눈알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마 그렇겠죠. 그것은 능력에 알맞는 조건을 주어 손쉬운 방법으로 일하게 하기 때문에 애를 적게 쓰고도 공명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때에는 비거나 차는 것이 있고, 비다는 것, 그러니까 텅 비거나 아니면 가득 차는 것이 있고, 일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만물에는 나고 죽는 것이 있다. 왕이 이 세 가지 때문에 희로, 즐거움과 노여움을 얼굴에 쉽게 드러낸다면 금석처럼 굳은 절개를 가진 선비라도, 금석은 단단한 거죠. 쇠하고 돌이니까요.
그 마음이 왕으로부터 떠날 것이고 성현같이 어진 사람도 왕의 천박한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자신이 남을 살필 수 있지만 잘 살필 수는 있지만 남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지는 못하게 감추어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요 임금도 혼자서는 천하의 명군이 될 수 없었고 오획 같은 장사도 자기 몸을 들을 수 없었으며 맹군과 하육 같은 용사도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기지는 못했다는 이치를 바르게 알고 법수를 쓴다면 신하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것이 된다. 까지가 관행편입니다. 짧네요, 되게 짧네. 관행이라는 거는 관행 불관자에다가 이제 행동할 때 그 행자인데 그러니까 이 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관행편은 신하의 행동을 잘 관찰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행동을 잘 관찰한다. 신하의 행동을 관찰한다.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뭔가 물이나 아니면 거울 같은 다른 게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그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왕 혼자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신하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신하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왕이 직접 이제 예를 들면 화내고 아니면 뭐 즐겁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하들이 왕을 업신여기게 되고 반대로 신하들을 왕이 잘 보고 관행이죠, 그죠? 관행하고 그리고 그걸로써 이제 다스린다라는 얘기 같아요. 뭐 짧아서 뭐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주요한 내용은 요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뭐라 그럴까 관행편이라고 이제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앞에 우리가 아니죠 제가 이들은 안 읽으니까 아무튼 제가 쭉 읽어왔던 이제 한비자의 다른 내용들하고 다른 부분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왕이 신하들을 잘 통제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결국 같은 맥락에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없는 얘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비자 안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얘기다. 이렇게 짧은 편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어쩌면은 한비자가 진짜로 한비가 다 쓴 글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법가 쪽 사람들 혹은 이제 한비자의 추종자들, 제자들 아니면 한비자가 다른 법가 쪽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서 혹은 어떤 나중에 한비자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한비자나 한비자와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글을 다 엮어가지고 이제 한비자의 이름을 빌려서 한비자라고 글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그냥 옛날에 개론적인 역사를 배울 때는 학교에서 아니면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한비자가 썼는데 뭐 그렇게 보나 그냥 상투적인 그런 학자들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한비자가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맹자하고는 다르죠, 그죠? 맹자의 느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맹자하고 한비자의 서술 방식, 뭐 내용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접 썼느냐, 직접 쓰지 않았느냐에 대한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영상 끊죠. 그 다음은 안위편입니다.